네,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ICBM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미국까지 가는 사거리가 10,000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ICBM이라고 하는데 오늘 북한이 쏜 것은 ICBM이 아니고요. IRBM이라고 해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략 사거리가 4,500km 정도. 그러니까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 한가운데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미 서부 연안까지 닿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까지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한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이 예. 북한이 국군의 날에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할 때도 그렇고요. 또 지금 이 미 부통령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연일 지금 무력 도발 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오늘 거는 굉장히 좀 사안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는 고각 발사라 그래서 예. 높이를 높이고 떨어지게 되는 낙하 지점들을 이제 동해상으로 예. 맞춰서 도발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보냈던 모습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괌 포위 사격 논란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IRBM에 대한 도발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ICBM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예.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로 미 서부 연안까지 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질적인 도발 그리고 나서 이제 6차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전망 속에서도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통한 도발이 나설 것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탄도미사일에 대한 도발 그리고 지금 일본 열도를 지나는 중거리 IRBM에 대한 도발에 이어서 점점점 도발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고 예.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에 또 쏘고 떠나고 난 뒤에 또 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건대 국제사회 속에서 본인들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속에서도 푸틴이 지금 핵무기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예.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가 굳건하게 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한민국 안보 차원의 예. 점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시급히 정부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가면서 동해상으로 이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8월 이후에 거의 5년 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북한은 왜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가는 그 중거리 이 탄도 미사일을 쐈을까? 일본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겨냥한 것인가? 어떤 다목적 포석인가?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 의미를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호가 예. 입항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고 또 한미일 대잠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일종의 정치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연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동해상 고각 발사를 했는데 예.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건 이제 5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띠고 있고 특히 이제 미 레이건 항공모함이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중거리 탄도미사일 열도를 지나가는 그걸 그렇죠. 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2017년도에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렬하게 예. 북미 간에 이제 상호 비난을 주고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런 예. 평가들이 있었어요. 이번도 이제 발사 거리로 사거리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미사일 능력을 예.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 의미에 더해서 여러 가지 전술적 실험, 예. 그 미사일 발사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술적 실험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우리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지금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 갱도 일부를 복구하고 있고 맞아요. 핵실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핵실험을 하느냐. 만약 이제 7차 핵실험이 진행이 된다면 그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쨌든 이 지각 변동이 발생할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거고 지금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거든요. 예. 그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제 한미일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런 추가적인 국제사회 제재나 예.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 이게 핵실험까지 나간다면 상황은 좀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들 머리 위로 큰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화면 모습 잠깐 보고요.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규탄 성명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北海道内で全ての列車の運転を見合わせております。先ほど北朝鮮から我が国上空を通過させる形で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航空機や船舶はもとより、上空を弾道ミサイルが通過したと判断される地域の住民の安全確保の観点からも、極めて問題のある行為です。先ほど、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我が国上空を通過し、太平洋上に落下したとみられます。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落下物等による被害がないかの確認、そして情報収集、分析の徹底、関係国との連携、こうしたものを指示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예, 지금 화면에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경보음이 돌리고 시민들이 조금씩 이제 발걸음을 좀 서둘러서 움직이는 모습이 드는데, 예, 이 나오는 내용은요,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 이런 안내 방송입니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엔 접근하지 말고 경찰이나 소방 등에 연락하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안내가 전해지고 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걸 제이 얼랏이라고 합니다. 이 제이는 재팬의 제이고요. 얼랏은 이제 경보 이런 뜻이어서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인데 5년 전에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이 얼랏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신들의 직접적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속 이제 준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지금 일본이 사실 이제 북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문제는 우리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담대한 제안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북한이 저런 행동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강경 모드로 나올 텐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북한을 압박하든 아니면 일본을 설득해서 북한에게 좀 더 담대한 제안 쪽으로 좀 수용하는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른바 당근 정책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느 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자괴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한 담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예. 북한은 우리는 핵 무기 전술을 더 완성을 할 거야, 고도화할 거야, 정밀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화답 아닌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남한 당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 채널도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일 어떤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의 저러한 여러 가지 실험, 핵무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대로 된 예. 현실성 있는 제재라든지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더 답답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대화와 협력, 타협으로 남북 정상회담 했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는 계속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어떤 평화를 이룩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뭐였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이런 모습만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14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협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을 뿐 대한민국의 북한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여러 위기 상황은 훨씬 더 심도가 높아졌다, 훨씬 더 위중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북 정책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화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예. 결국에 남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의 고도화밖에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미일 삼국 간의 여러 가지 동맹 체제 확립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 한미 당국은 정밀 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이제 맞대응을 좀 했습니다. 이 북한에 엄중 경고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메시지를 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